코스닥은 20년을 400에서 1포인트 사이에서 갇혀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이게 계속 눌려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마그마가 솟아오르듯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CI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오늘은 리스크 리턴 사고방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머니나 캐시는 그대로 두면 쓰레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시드머니를 가지고 어떻게 이 자산을 늘려서 결국은 어때요? 우리의 자산이 이렇게 우상향이 되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리스크 리턴 사고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리스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고들 중에서 잘못된 투자에서는요, 천동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실 중에서도 천동설에 해당되는 게 정말 많고요. 우리는 CR 인베스트를 통해서 투자에 이 지동설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워 익혀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가상화폐. 제가 늘 이야기했죠. 투자하면서 저번에 설명했었잖아요. 투자는 마치 이런 도로와 같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죠? 그래서 어때요? 이 중앙차선을 왔다 갔다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죠. 자, 우리나라도 보면 4곳을 제외한 전부가 지금 할 수 없게끔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합법적인 길이 아닌 곳에 그냥 나만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으로 투자하게 되는 이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들어가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지금 여기에 돈을 들어갔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길이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코인 거래를 할 수 없다. 업비트, 비트선, 코인컵이 4대 거래소만 실명 계좌를 발급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언젠가는 이 코인이 어떤 식으로든 리스크를 떠났기 때문에 초창기 했던 분들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쪽보다는 제도권이 역사가 200년 이상이 된, 한국으로는 한 지금 40년 넘는, 우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주식 투자 쪽으로 저희는 더 권하는 스타일입니다. 맞죠? 오른 버핏이 유명한 말을 했죠. 모르면 투자하지 마라. 자, 국세청 세금 안내 코인 투자자 자택 수세. 이렇게 됨으로써 점점점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이 단어가요, 올해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영혼을 끌어내서 빚으로 투자하는 이 단어. 이 단어가 대한민국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그만큼 어때요? 지금 이 물가가 장난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든 어때요? 특히 이 투자에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 입장에서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누구나 자산 증식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도 그 노동한 거 가지고 집을 사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예전에는 10년만 열심히 저금하고 모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20대들은 30년이 뭡니까? 40년을 일을 해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결혼하신 분들, 혼자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신 분 등등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걱정이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모님들은 아이들 교육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노후 준비도 그만큼 많이 약해질 겁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존의 방식대로 우리 부모님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이 과연 옳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분입니다. 성인들도 힘든 지금 이 시대, 다음 세대는 어떨까? 여기 보면 쭈니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식이 적금을 털어서 엄마를 설득하는데,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무지 힘들었대요. 대부분은 부모님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청개구리죠. 얘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어느 날 TV를 딱 보는데 작년 코로나 때 막 주식이 막 폭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 사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꽤 많은 이제 수익을 오르고 있고, 이 친구는 그 다른 걸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치고는 제법 이 친구는 그동안에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주시는 돈들을 모았나 봐요. 자, 그래서 명절 때 받은 용돈, 집안일 하면서 틈틈이 받은 돈, 그 다음에 부모님 사업 현장 등등등. 사실은 이 집은 좀 사는 집이라서 조금 형평성이 여러분들 보기에 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유튜브 보신 분들 30살이 됐는데도 2,700만 원 없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사실은 조금 이 집안은 좀 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 아이는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주식들을 그냥 심플하게 자기 관련 종목을 공포감 없이 이게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냐면 이거죠. 최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먹여주니까 참 매십죠. 엄마 아빠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명절이 다가오면 용돈을 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투자한 거예요. 나는 어차피 돈 필요 없다,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 결국은요, 이렇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 투자함에 있어서 이 변동성이 있거든요. 아파트도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정권이 바뀌거나 또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이 생기고,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주식도 어때요? 기업의 본질 가치 훼손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뭐죠? 외풍이죠. 지금 최근에 헝다 사태 때문에 전세의 증시가 좀 출렁거리고 있죠. 이런 것처럼 주식함에 있어서 기업의 어떤 본질적 가치,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의외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우리의 변동성 노출이 더 심해집니다. 자, 그럴 때 결국 변동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일시적으로 매수 가격보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 사실은 우리는 내가 사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반드시 이 욕구에 강합니다. 수익. 우리는 사자마자 수익, 사자마자 수익,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이 1억이 있을 때 어떤 확신을 사냐면 수익이 20% 나면 2천만 원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번에 다 매수합니다. 근데 결과는 반대로 일어날 수 있죠. 오히려 1억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마이너스 3천만 원 되는 게 물론 계좌상으로 보면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그 기업이 자꾸 영업이익도 괜찮고 매출도 늘고 있고 잠깐 어떤 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기업은 그 기업의 가치대로 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예금과 비교하면 리스크는 훨씬하게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급한 자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손절을 해버립니다. 특히 전세자금, 내년 2월 달에 전세자금 올려줄 돈으로 뽑아놨던 적금을 가지고 어때요? 담보가 데드라인이 정해진 돈은요, 그때 당시 2월 달에 악재가 터져서 갑자기 마이너스 50%가 됐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집은 쫓겨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손절하고 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결국은 주식에서 패배자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돈이 있어요. 바로 만기가 아주 짧은 6개월 미만의 자금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강조하죠. 저희 이제 본여상 하락이당 현저라는 원칙이 있는데 저는 3년 여유 자금을 꼭 부탁드리거든요. 왜? 끊임없는 변동성이 휘달리기 때문에 대신 좋은 기업을 잘 심어 놓으면 결국은 변동성에 의해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기 볼까요? 폭락 타이밍에 들어가면 거의 없고 아주 리스크가 없죠. 조금 전에 말했던 쭈니맨처럼. 걔는 운이 좋게 좀 걱정인 점이 있어요. 한편으로. 너무 초기에 행운을 받아가지고 또 언론에 또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은 좀 걱정이 돼요. 쭈니맨 보고 있으면 너 아저씨 유튜브 보고 좀 경계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천연성공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너는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조심해라. 자, 보면 여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한 사람에게 큰 수익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파트나 상가나 부동산이요 언제 샀으면 좋았어요? 다들 5년, 10년, 15년 보유했을 때 결과 다 좋았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뭘 알겠다는 그러면 지금이 2021년도인데 2021년도인데요. 2021년도인데 또 어떻게 10년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2020년도죠. 그러면 또 2030년까지 전 또 기다려야 되냐고. 이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맞죠? 그런데 물론 이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쭈니맨의 전략대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죠? 기다릴 수 있지만 8,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과연 옳을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죠. 우리나라 코스닥은요. 정말 묘하게 참 이상해요. 얼마나 묘하냐면 최소한 이 정도 한 2000포인트까지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코스닥은 20년을 400에서 이 10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을 20년 동안 갇혀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시장입니다. 결국 정말 이게 엄청난 힘으로 눌려 있었단 말이죠. 이게 계속 눌려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마그마가 솟아오르듯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을 대비해서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업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말이 안 되는 게 어때요? 미국의 하나의 기업만도 안 되는 시총이 500조가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시총이요 코스닥이 500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5,000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1063포인트 이 정도 찍고 조금 내려왔죠. 이제 여러분들은 며칠 전에 경험했던 코스닥 4자리 하나, 둘, 셋, 넷 이 3자리 경험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980, 970 갔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높아도 그 밑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절호의 박앤헌터를 발휘해야 되죠. 절호의 우리가 쭈니맨을 돼야죠. 쭈니맨처럼 절호의 어때요? 박앤헌터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코스닥이 3스닥 3000 그리고 혹시 압니까? 미국의 나스닥처럼 만스닥이 될지? 근데 여러분들이 또 2030년도 35년도에 가서 이런 말 할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코스닥 1000포인트 안 되던 시절에 있었는데 내가 미쳤지. 그때 아무거나 사놓고 그냥 내가 수면제 먹어버렸어야 되는데 네? 내가 아무거나 사놓고 절에 가갖고 그냥 한 10년 그냥 살고 있다고 나왔으면 내가 진짜로
막 이런 말 하실 거예요. 또 그때 가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